안녕하세요.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항공기 왕복 엔진 정비에서 사용되는 공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지금 굉장히 수많은 종류의 공구가 펼쳐져 있는데요. 저희 항공기 왕복 엔진을 정비할 때 실제로 직접 쓰고 있는 그 공구를 좀 선별해서 갖다 놔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공구도 있을 테고 완전히 새로운 생소한 공구도 있을 텐데 이 공구들의 이름은 뭐고 사용할 때 좀 어떤 주의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보관 시에 주의사항, 그 다음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맨 앞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쓰는 요 드라이버가 있어요. 이 십자 스크류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여기는 일자 모양의 드라이버입니다. 흔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십자 드라이버의 모양이 크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크게 보면은 두 종류로 있어요. 좀 뾰족한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형태의 모양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 부분을 좀 착각을 해서 뾰족한 부분인데도 이 뭉툭한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 점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일자 드라이버인데 이 일자 드라이버도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는데 그 두꺼운 홈에 얇은 드라이버를 사용하거나 또 얇은 홈인데 두꺼운 걸 무리하게 사용하면 제품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조여져 있는 토크 값이 크면 클수록 세게 잠겨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. 세게 잠겨 있을수록 큰 토크가 필요합니다. 그러면 큰 토크를 내서 풀기 위해서는 이것처럼 길이가 비교적 길고 그 다음에 묵직한 공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굉장히 강한 토크로 잠겨 있는데 굉장히 짧은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이러면은 제가 힘을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. 같은 힘을 줘도 이 친구로 열 때가 훨씬 더 편리하게 열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가위처럼 생긴 이 공구는 세 가지 종류예요. 세 가지 종류인데 항공 가위라고 하는 친구인데요. 이 항공기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 외판이 알루미늄 판인데 그 외판을 자를 때 주로 사용하는 가위입니다. 알루미늄을 쉽게 자를 수 있도록 이 끝부분에 그 작은 그 이빨 같은 게 나 있어 가지고 쉽게 금속을 자를 수 있는 가위입니다. 그래서 왼쪽, 오른쪽, 그 다음에 이 고든 가위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이쪽 플라이어류로 올 건데요. 이건 일반적인 플라이어예요. 그래서 이거는 다이어버널 아닌데 NG 할게. 이 이름이 뭐지? 슬립 조인트 플라이어. 이거랑 헷갈렸어. 자, 시작. 자, 이제 플라이어 종류를 시작할 건데요. 이 플라이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이어인데 이거를 좁게 쓸 수도 있고 넓게 쓸 수도 있어요. 근데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볼트를 집는다고 했을 때 얘를 집는다고 했을 때 정말 꽉 조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걸 넓혀놓고 꽉 쥐면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슬립 조인트 플라이어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정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공구인데, 자, 이 공구 이름이 혹시 뭐죠, 학생들? 롱로즈 플라이어. 맞아요. 잘 알고 있네요. 제일 많이 쓰는 공구예요. 롱로즈 플라이어인데요. 끝 부분이 좀 뾰족해서 롱로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공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이프티 와이어를 잡아당기거나 끝부분으로 쉽게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.
세이프티 와이어 좀 한번 갖고 와볼까요? 네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커터로 돼 있어 가지고 자를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. 자, 직접 우리 그 세이프티 와이어를 한번, 자, 이런 식으로 끝부분을 잡아 당기고,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는 이런 용도로 쓰는 공구입니다.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. 자, 그 다음에 다이어거널 커팅 플라이어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터인데요. 자, 이거는 전선을 피복을 벗길 때나 아니면 그냥 커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구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손쉽게 우리가 그 안전결선을 좀 하고자 할 때 좀 손쉽게 그 세이프티 와이어를 좀 꼴 때 사용하는,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. 와이어 트위스터. 다시 할게. 긴장을 하면 안 되는데. 자,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공구일 것 같아요. 이거는 그 세이프티 와이어 작업을 할 때 좀 작업성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와이어 트위스터라는 공구입니다. 네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많이 쓰이진 않아요. 여기서 많이 쓰이지 않는데 다른 산업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그 바이스 그립 플라이어라는 그 공구인데요. 이 두 종류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. 이거는 주로 판을 잡을 때 쓰고요. 이거는 주로 이 바이스라는 이름이 여기 요 이빨을 강하게 무는 이빨이다 라는 뜻에서 나온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어떤 물체를 잡을 때 사용합니다. 이 뒤에 있는 조절 렌치로 이 이빨의 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그 학생들이 실습을 하면서 이 공구를 좀 쓰는 경우가 있는데, 이거는 정비할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공구예요. 왜냐면 이 끝에 바이스가 꽉 물면서 부품을 어떻게 하죠, 학생들? 손상시킬 수 있어요. 맞아요.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.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해서 쓸 수는 있지만 어떤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부품을 손상시키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있더라도 절대 쓰면 안 되는 공구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박스 주로 많이 쓰는 이제 렌치류인데요. 여기가 볼트나 그 다음에 너트를 조일 때 쓰는 공구입니다. 자, 이거 이름이 어떻게 되죠? 레치 텐들. 얘의 특징은 소리가 나요. 이렇게 안에 방향성이 있는 레칫이 들어가 있는데요. 그래서 한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이렇게 잘 돌아가지만 반대로 회전할 때는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바꾸고 싶으면 자, 이런 식으로 회전 방향을 바꿔주셔서 돌려주시면 이쪽으로는 또 되지만 반대로는 또 안 되는, 자, 그런 방향성이 있는 렌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렌치 핸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건 T 핸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한 힘으로 무언가를 조일 때 양쪽 손으로 잡고 조일 때 또는 풀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깊이 있다면 이런 연장발을 사용해서 깊이 있는 부분도 우리가 공구를 사용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으로 있는 게, 자, 이 세 개를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이 세 가지를 스패너라고 부르는데, 이 스패너가 엄밀히 따지면 각각의 이름이 또 있어요. 자, 한쪽 녀석은 끝부분이 다 열려있는 형태고, 가운데 친구는 한쪽만 열려있고,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다 닫혀있어요. 자, 그래서 얘의 이름은 양쪽이 다 열려있다고 해서 오픈 엔드 렌치라고 하고요. 얘는 그
얘 같은 경우에는 다 잡혀 있다고 해서 박스 렌치라고 합니다. 그리고 얘는 그 두 렌치의 어떤 조합된 형태라고 해서 조합 렌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쓰임이 또 다 달라요. 얘 같은 그 박스 렌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심 축에서 오프셋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좀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는 볼트도 손쉽게 좀 일을 할 수 있고, 얘 같은 경우는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좁은 협소한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렌치의 크기는 이 가운데에 써 있어요. 24라고 써 있는 거는 무슨 단위죠, 학생들? 인치 단위입니다. 24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인치 단위가 아니라 미리 단위예요. 일반적으로 우리 아시아권과 유럽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죠. 24mm라는 뜻입니다. 근데 반면에 여기 이 오픈엔드 렌치를 보시게 되면 16분의 13이라고 써져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네. 이 16분의 13은 굉장히 생소해요. 뭐야? 일반인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. 알 수가 없어요. 그죠? 네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이런 인치 단위를 많이 써요. 인치 단위를 많이 쓰는데, 그 이유는 그 항공기가 주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데, 미국에서의 단위는 미리를 쓰지 않고 인치 파운드 단위를 쓰기 때문에 요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요거를 해석하는 것은 이따가 학생들이랑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자동차 정비샵에서 많이 봤을 텐데요.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. 스피드 핸들이라고 해서 빠르게 그 소켓을 조이고 풀 때 사용하는 핸들인데, 우리 항공에서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거는 실린더 렌치라고 하는 녀석인데요. 이따가 직접 실린더를 한번 풀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멀리나 깊이 있는 그 볼트를 풀거나 조일 때 사용하는 익스텐션 바고요. 자, 이거는 브레이커바 또는 힌지 핸들이라고 불리는 친구인데요. 얘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없이 그 레칫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소켓을 꽂으시고 그냥 당기시면 됩니다. 한국에서는 얘는 주로 그 풀 때 사용하고 조일 때는 사용하지 않아요. 왜냐면 토크 값이 있지 않으니까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보시게 되면 조절 렌치라고 해서 우리가 몽키 스패너라고 알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. 몽키 스패너라고 알고 있는데, 얘는 이렇게 조절해서 주로 항공에서는 연료 밸브 같은 거 열고 풀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얘네들은 둘이 서로 성질이 반대예요. 한 명은 넓히고요, 한 명은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얘는 여기 끝에 스냅링이라는 그 축에 들어가는 링이 있는데, 그 스냅링을 벌려주거나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스냅링 플라이어입니다. 자, 그 다음 이거는 좀 단순한 형태의 항공 가위고요. 자, 이 녀석은 알렌 렌치라는 친구인데요. 이 부분과 이 부분, 두 부분 다 육각형으로 된 부분을 조이거나 풀 때 사용합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 사이즈를 굉장히 헷갈려요.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제일 큰 게 8분의 3, 그 다음에 16분의 5, 그 다음에 4분의 1, 16분의 3, 이게 쭉쭉쭉쭉 있어. 제일 작은 게 16분의 1인데요.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라고 좀 환산해서 생각하려면은 여기다가 25.4mm를 곱하시면 됩니다. 자, 왜냐하면 1인치가 2.54cm예요.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에서는 다 미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로 환산하면 1인치는 25.4mm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25.3mm를 곱하면 가장 큰 녀석의 그 크기가 약 10mm 정도 나온다고 환산이 되네요. 자,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고무망치.
손상시키지 않고 그 충격을 주고 싶을 때 이 녀석을 사용하면 되고요. 자, 그리고 이거는 실습할 때 쓰는 전문 공구인데요. 피스톤 링 컴프레서 세트라는 흔히 피스톤 링 조이개라고 많이 부르는 건데요. 자, 피스톤을 한번 준비해 볼까요? 네. 자,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5320 실제 엔진 피스톤을 분해한 건데요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좌측에 이 사이드에 링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이 링을 제거하고자 할 때 이 공구를 이렇게 낀 다음에 이 밑부분을 조여줘 가지고 이 피스톤 링이 지금처럼 튀어나와 있지 않고 꽉 조여 들어 가지고 실린더 내에서 뺄 때 사용합니다. 또는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그런 공구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거보다 좀 작업성이 좀 편리한데, 자, 이런 식으로 고리를 걸어 준 다음에 피스톤을 잡고 쫙 조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피스톤과 피스톤 링을 조여줘서 피스톤 링을 압축시켜서 보다 쉽게 빼고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측정기기예요. 측정기기는 간단하게 가장 많이 쓰는 4가지 측정기기를 준비했는데, 이거 같은 높이를 재는 하이트 게이지, 자,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버니어 캘리퍼스고요. 그 다음 얘는 깊이를 측정을 하는 그 깊이 마이크로미터입니다. 그 다음 얘는 그 외경을 측정하는 외경 마이크로미터입니다. 그 다음에 이쪽 저희 항공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공구가 이 토크 렌치가 아닌가 싶은데요. 토크 렌치는 우리가 정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그 조립할 때 이 엔진의 그 매뉴얼에 따르면은 각 작은 볼트 하나하나에 토크 값이 정해져 있어요. 그 토크 값이라는 건 뭐냐면, 너무 강하게 조이거나 너무 약하게 조이게 되면 작동 시에 풀리거나 아니면은 너무 강하게 조여서 부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임량을 결정해 놓는 그 규정 토크 값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규정 토크 값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친구를 공부를 할 겁니다. 자, 숙련된 조교는 앞으로 한번 와보실까요? 네. 자, 좀 모양이 다른 여러 가지 토크렌치가 있는데, 자, 하나하나 우선 우리 이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 이름이 뭐죠? 오디블 인디게이팅 토크렌치입니다. 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디블 인디게이팅 토크렌치고요.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뭘까요? 리지드 프레임 토크렌치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두 개가 그 토크 값을 맞추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.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 친구는 뭐죠? 프리셋 토크 드라이버요. 네, 맞습니다. 비교적 약한 토크 값을 쓸 때 사용하는 공구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토크렌치로 직접 그 오일팬 밑에 있는 드레인 밸브를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레인 밸브의 규정 토크 값은 60으로 60Nm로 조이도록 하겠습니다. 60Nm로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? 네. 네.
자, 토크렌치에는 이렇게 눈금이 써져 있어요. 이 눈금이 토크 값인데요.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토크 값을 나타내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토크렌치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정할 수 있는 토크 값도 더 커진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작은 토크렌치는 작은 토크 값밖에는 못 조이지만 이렇게 비교적 크기가 큰 토크렌치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힘의 그 토크 값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 정했나요? 네. 세팅이 끝났으면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 55320 엔진에 오일 팬이 있고요. 이 오일 팬에 오일을 빼는 구멍인 드레인 플러그가 여기 있습니다. 이 드레인 플러그를 지금부터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것을 뺄 때는 힌지 핸들을 사용합니다. 이 토크 렌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이 토크 렌치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풀 때는 힌지 핸들을 사용합니다. 자, 크기를 보니까 한 8분의 5 정도 크기가 적당할 것 같아요. 네, 8분의 5 소켓을 연결해서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딱 맞네요. 자, 이때는 안정된 자세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툭 하고 풀립니다. 만약에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멜릿 같은 걸로 살살살 톡톡톡톡 여기다가 충격력을 주시면 여기에서 고착되었던 볼트가 잘 풀리게 돼요. 툭. 자, 풀렸습니다. 지금 다 풀리게 되면 오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규정된 토크 값으로 우리가 지금 세팅된 토크 값으로 잘 조여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끼려니까 이 두 스퀘어의 크기가 달라서 장착이 안 되네요. 네, 그래서 이 크기를 맞게 해주는 어댑터를 한번 우리가 여기다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댑터요. 네, 재원 학생이 잘 갖고 왔습니다. 이 작은 스퀘어를 크게 키워주는 이 역할을 하는 어댑터에다가 이제 소켓을 장착을 하고요. 자, 네. 돌리는 방향이네요. 반대로 바꿔주시고요. 이렇게 바꿔주시고, 제가 반대 방향이네요. 잘못했습니다. 자, 힘이 걸렸어요. 자, 지금 딸깍 하는 거 보이시나요? 자, 더 이상 조여지지 않습니다. 이러면. 자, 지금 조여진 돌림 힘의 크기가 60Nm라는 얘기예요. 자, 이거보다 더 강하게 강제로 돌리면 조여질 수는 있겠지만, 그 이상의 토크로 조여주는 거고요. 이거보다 더 강한 토크를 조이고 싶다 하면은, 여기에 토크 값을 다시 세팅을 더 올려주시게 되면은, 아마 더 돌아가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정해진 공구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정비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정비를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정말 기초가 되는 이 올바른 공구 사용을 오늘 잘 여러분들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